자, 그래서 다음으로 요거, 그럼 이제 요거를 접근 제어자라는 걸 이용해서 막았잖아요, 그죠? 지금 프라이빗 같은 걸로 막았죠. 그럼 이 언제 뭐 프라이빗, 퍼블릭 언제 써야 되고, 프라이빗으로 막으면 애초에 여기에 데이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넣을 수가 없으면 내가 원하는 거를 더하거나 나눌 수가 없죠, 그죠? 이렇게 막아놓으면 데이터 어떻게 세팅하냐, 요거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접근 제어자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거는 되게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객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여러분들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일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이런 데이터 있죠? 그냥 다 프라이빗 처리하세요. 어쨌든 클래스라는 것의 목적은 유사한 데이터들을 모아놓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서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서로 관련 있는 것끼리만 모아놓은 게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뭐 매스, 수학에 관한 클래스, 그러니까 수학에 관한 데이터나 기능은 다 여기다 모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능들은 다 여기에 모여있겠죠? 클래스 안에 다 모여있겠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어차피 다 내부에서만 사용할 거니까 프라이빗으로 묶어도 괜찮겠죠, 그죠? 자, 그래서 보통 데이터는 프라이빗으로 묶어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테스트 3에서 m1.num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세팅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근데 이제 못하죠? 왜냐면 넣을 수가 없으니까. 접근을 사용을 못하니까요. 프라이빗이라서. 그죠? 자, 그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별 의미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 데이터 세팅을 못하면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num1이라는 변수의 값을 메서드를 이용해서 넣는 거예요. 메서드에서 자, this 하면은 자기 자신 거 가리키는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이 set num이라는 변수를, 그러니까 함수를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다 값을 넣을 수 있겠죠? 얘는 사용 가능해야 되니까 보통 여기를 퍼블릭으로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는 못 넣어도 m1.set num에서 이렇게는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는 못 넣지만 이렇게는 넣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to도 이렇게 넣으면 되죠. 자, 이렇게 해주면 35, 그죠? 두 개 더해서 30, 두 개 나눠서 0.5, 잘 나오죠, 그죠?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set num2 이거는 퍼블릭이잖아요, 그죠? 누구든 사용 가능하죠. 근데 이 프라이빗은 자기 자신만 사용 가능한 거니까 이 num1과 num2는 이 매스 클래스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이게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입니까, 이게? 이렇게 넣는 거나 이렇게 넣는 거나 어쨌든 값을 넣는 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여전히 여기서 0 넣으면은 잘못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별 달라진 게 없죠. 그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set2는 메서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돼요. 메서드 안에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코드 작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두 번째가 0이 들어오면 얘가 안 될 수 있으니까 0은 좀 안 들어오게 하고 싶어요. 이게 메서드가 아니면 우리가 코드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0을 우리가 절대 0으로 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죠? 클래스 차원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메서드를 사용하면 얘를 따져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얘가 0인지. 자, 0이면 안 되니까 대충 예외 처리 같은 것만 해주시고 리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절대 여기로 0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거치면.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자, 0으로 들어올 때 출력 한번 해줄게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이 사용하는 사람이 딱 보고 0을 잘못 넣었잖아요, 그죠? 잠시만요. num2 하고 this를 안 넣네요 여기. this를 해줘야 여기에다가 1을 넣어주겠죠. 자, 그래서 0은 안됩니다 하면서 일단 작동되게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딱 그런 용도로 그냥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딱 말하고자 하는 바만 이렇게 캐치하시면 돼요. 이거를 그냥 다이렉트로 이렇게 접근 가능하게 해버리면 0으로 들어오는 걸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걸 막고, 네가 이 num2에 뭔가를 넣고 싶으면 무조건 이 메서드를 통해서 넣어라. 이 메서드를 통해서 넣어라. 그죠? 메서드를 통해서 넣으면 장점이 뭐다? 우리가 뭐 조건문이나 반복문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 검증이 가능하다는 거죠.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내부 복잡한 생태계를 이 사람이 알 필요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을 우리가 위하는 길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가려놓고 이렇게 몇 개만 열어놓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컴퓨터와 소통할 수 있는 건 딱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메서드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퍼블릭으로 붙인 몇 개의 메서드만 우리가 열어서 쉽게 사용자가 객체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저장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면 반드시 뭐가 같이 따라오냐면 여기에다 데이터를 세팅해주는 set 메소드가 따라와요. 자, 세팅할 수 있으려면 세팅할 수 있으면 가져올 수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원래 이렇게 가져와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필요하다라고 하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접근 못한다 그랬죠. 바로. 그럼 가져오는 것도 메서드를 하나 get num이라는 형태로 리턴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메서드가. 그냥 못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메소드 하나 만들고 얘를 여는 거죠. 이렇게. 너밀이 필요한 사람은 이걸로 가져가라. 넘투도 마찬가지고요. 됐죠? 그러면 이제 원래 이렇게 가져가던 방식에서 get 넘투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죠. 자, 이거 복잡하니까 좀 지울게요. 영은 안됩니다. 요거 때문에 나온 거고 1이 들어가 있죠. 너미를 가져오면 10이 들어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데이터 저장할 수 있는 변수 하나 만들면 여기에다가 세팅할 수 있는 set 메서드와 가져올 수 있는 get 메서드가 따라온다. 하나 더 생기면 얘에 대한 set 메서드와 get 메서드가 또 따라온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이제 get터다, set터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자바에서 자바 프로그래밍 하실 때는 뭐 하나 이렇게 만들 때 이렇게 할 때 그냥 프라이빗 두시고 요거에 대한 set, get 메소드를 그냥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만들 수 있는데 그럼 뭐가 안 된다? 이 set, get이 있다고 가정하고 기능을 제공하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여러분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가급적이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저희 거 여기 보시면은 이 멤버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프라이빗 없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럼 빨간 줄 뜨거든요. 그죠? 이제 이 로그인 아이디를 프라이빗으로 해놨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접근 불가능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얘네들을 접근하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 퍼블릭으로 set 로그인 아이디 이렇게 넣어서 받은 걸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this.로그인 아이디에는 매개 변수를 받은 로그인 아이디를 넣어줘라. set이 있으면 get도 있어야죠. get 로그인 아이디. 이거는 리턴해서 이거 리턴해주면 되죠. 이거 set과 get이 하나씩 만들어졌죠. 그럼 나머지도 해야 되거든요. 자, 귀찮죠 되게. 자, 그래서 필요한 작업인데 되게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 사용하고 있는 이클립스라는 툴에서 이걸 제공을 해줍니다. 자동 완성을. 자, 이렇게 한번 직접 작성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다 툴이 좋아서 이거 다 대신 작성해주거든요. 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거 다시 지우고,
자, 이렇게 세 개, 변수 3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요거에 대한 세터와 게터를 자동으로 만들 수 있다. 여기 우측에, 그러니까 좌측 상단에 보시면 소스라고 있어요. 소스. 자, 그럼 여기에 Generate Getters and Setters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요거 선택을 해주시면은, 자, 만들 자원을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총 3개. 요거 3개죠. 다 체크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힘들게 작성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그래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좋아요. 자, 됐고요. 자, 여기 그리고 멤버를 지금 상속받는 스페셜 멤버라든지 제너럴 멤버, 얘네들이 빨간 줄 뜨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거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여기서 얘 이거 왜 안 될까요? 요거는 요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스페셜 멤버랑 제너럴 멤버가 익스텐즈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그리고 이 로그인 아이디나 로그인 PW는 제너럴 멤버가 아니라 멤버 베이스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멤버라는 클래스가 원래 있고요. 자, 얘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3개. 각각 아이디죠. 비밀번호, 닉네임이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제네럴 멤버를 만든다라는 건 멤버를 바탕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이거 보이시나요? 멤버라는 거를 베이스로 해서 좀 더 키워서 만든 게 제네럴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네럴 멤버는 이 멤버가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근데 엄연히 이 멤버의 클래스랑, 그죠? 제네럴 멤버의 클래스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네럴 멤버가 this.login 아이디를 하는데, 이 로그인 아이디는 뭐예요? 이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멤버가 가지고 있는 거. 클래스가 다르죠. 근데 우리가 여기 프라이빗으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얘가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멤버만 사용 가능한 거예요. 자, 근데 자식 입장에서 이거 물려받은 거 사용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접근 제어자 중에 프로텍티드라는 게 있었죠. 제가 지웠는데, 아까 프로텍티드라고 해서 접근 제어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얘가 뭐냐면 같은 패키지 플러스 상속관계. 상속관계에 한해서는 데이터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얘네들은 프라이빗보다는 프로텍티드가 맞겠네요. 자, 그럼 사라지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대충 그 감이 오시나요? 그냥 만드실 때는 프라이빗, 그죠? 또 변수는 프라이빗, 그리고 이 변수를 접근하고 가져갈 수 있는 게터랑 세터는 퍼블릭으로 하시는 거예요.
요게 기본이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상속 관계가 있으면 얘네들이 부모 거를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프라이빗이 아닌 프로텍트로 해주시는 거예요. 됐죠?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이 닉네임 같은 경우가 같은 패키지 플러스 상속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앱에서도 바로 다이렉트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자, 근데 그럼 별로 안 좋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거 안 좋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멤버에 관한 거를 다른 패키지로 뺄 거예요. 이제 다이렉트로 접근할 수 없도록. 자, 그럼 이 보드 패키지에다가 new 해서 패키지 새로 만들고, 자, 여기다 보드.member 이렇게 만들게요. 보드 밑에 새로운 패키지 하나 만든 거죠. 자, 그리고 제너럴 멤버나 얘네들을 여기에다 옮기겠습니다. 패키지를 새로 만들어서 옮겼죠. 그러면 여기 얘네들이 이제 빨간 줄이 뜨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이렉트로 접근하면 안 되는 걸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get 닉네임 getter를 이용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get 로그인 아이디. 자, 여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get getter를 이용해서 가져와라. 여기도 get 닉네임.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